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더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885년 4월 5일 26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미국의 우정청조차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천주교 박해가 심해서 많은 천주교 신부들과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던 때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행 나고야마루호를 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요코하마에서 부흥회를 열었을 때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조선에 도착해서도 잠시 머물던 그 제물포의 다이브츠 호텔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마 낯선 미지의 땅, 조선에 온 것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조선에 온 지 사흘째가 되던 4월 8일부터 제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고요. 제중원의 학교에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칩니다. 1886년에는 고아원, 후에 경신학교가 되는 고아원 학교를 창설했고요.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1889년에는 한국어 문법책과 한영사전을 편찬했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1893년에는 찬송가 150장을 번역해서 책으로 엮어서 간영을 합니다. 1897년에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고요. 그리고 황해도 장현과 성천, 김포, 고양 등지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 곧 명성왕후 시해 사건 때는 고종임금을 밤낮으로 보살핍니다. 1903년에는 조선의 관료와 신진 근대 엘리트들을 위해서 서울 종로에 YMCA를 세우죠. 1905년의 을사늑역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입니다. 고아인 김규식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키웠고요. 그 사람을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옮겨놨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되는 함태영을 기도로 낫게 한 인물도 언더우드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언더우드의 족적과 공헌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수음이 가쁠 지경입니다. 선교사로 온 지 30년이 되었을 때, 곧 선교적 경험이 무르익었을 때 언더우드가 내린 결론은 서울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부흥회적인 경건으로 가득 찼던 언더우드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언더우드는 영국 런던에서 1859년 7월 19일 날 아버지 존과 어머니 엘리자베스 사이에 넷째 아들로, 6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존은 한 번 쓰면 변조할 수 없는 안전 수표책을 만들었고요. 75번이나 쓸 수 있는, 75번이나 쓸 수 있는 타자형 먹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용 잉크와 타이프라이터의 개량품을 만들어서 영국의 왕실 예술원으로부터 메달과 표창을 받았던 발명가였고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존이 동업자의 사기로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언더우드 일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언더우드가 13살 때였습니다. 언더우드 집안은 맨하탄의 그리니치를 거쳐서 뉴저지에 정착을 했고요. 화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그로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1877년에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죠.
이 집에서 뉴욕까지 약 7마일이었는데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학 4년간 이 사람의 성적표를 보니까 평균 성적이 89점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실업어와 웅변의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1881년에 뉴브런스윅 신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신학교 시절에는 유난스럽게 전도 사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교수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마땅치 않게 여겼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항변할 정도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여름방학이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아서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팔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아마 자기 남편이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책을 팔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다녔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처음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1882년 겨울에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였습니다. 올트먼은 뉴브런스윅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내용은 슈펠트 제독에 의해서 조미수호 조약이 맺어졌고 그 덕분에 금단의 땅인 조선의 문이 열렸다. 1200만 내지 1300만 명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다. 미국 교회가 조선의 문호 개방이 열리기 위해 기도를 했지만 미국 교회는 성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1년을 보냈다. 조선 선교를 위해 미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아직 갈 사람이 없고 미국 교회도 여기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 그 강연을 들을 때만 해도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은 지 1년이 지났을 때도 조선에 선교사로 가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미국 교회도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의 지도자급 인사들도 조선에 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왜 너는 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망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세대가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고요. 해외 선교는 젊은이들의 큰 이상이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회가 있었고요. 학생 자원운동이 시작됐고요.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그 많은 지원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카고에 무디 성경 훈련센터가 세워졌고요.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턴에 선교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학생자원운동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각 교단의 선교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언더우드도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서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국의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그 지원서를 2번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이 됩니다. 당시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가 시기상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었던 화랑교회, 개혁교회도 일본의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와 중국으로 선교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랑개혁교회는 언더우드에게 목회를 하라
하면서 뉴욕에 있는 한 개혁교회를 소개시켜주면서 연봉 1,500달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목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가 뉴욕 교회에 청빙을 수락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막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언더우드에게 또 한 번 신비한 음성이 들렸다. 언더우드는 나중에 그렇게 진술을 하죠.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장차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음성을 들었던 언더우드는 편지를 도로 집어넣고 조선에 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센터 스트리트 23번지에 위치한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로 찾아갑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찾아갔을 때 거기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부 총무가 바뀌었는데요. 새롭게 임명된 총무 엘리노드 박사가 언더우드를 반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합니다. 엘리노드는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조선 선교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마침 북장로교 선교부에 브루클린의 평신도 사업가인 맥 윌리엄스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했던 5,000달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 과정에서 언더우드는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한 겁니다. 당시 미국의 외교와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만일 샴, 곧 태국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국 정부가 얘기한다면 나는 샴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죽기 싫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조선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고 만약에 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임을 선택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미국 외교가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외교관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소문이 나빴습니다. 약혼녀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84년 12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요코하마에서 조선 미국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후트 공사를 만납니다. 후트 공사는 갑신정변 후에 급변하는 정세 불안을 내세워서 조선에 입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알렌도 이 미혼인 남자 선교사 혼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결혼한 다음에 입국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바가 있었죠. 언더우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무시하고 서울에 들어온 겁니다. 그만큼 그의 선교적인 열정이 뜨거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는 의료인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입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재증원 진료실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하루에 대여섯 차례나 수술을 했던 알렌을 그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가 조선에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재증원 의료인의 신분으로 진료실의 일을 도와했고요. 비정기적이긴 했지만 이 재증원이 세운 학교에서 영어와 물리, 화학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1년 동안 의학을 배웠던 탓에 그것에 대한 상식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부흥회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일명 사람들이 불도자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이 열정적인 젊은 선교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조선어를 익히지 못했었고요.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언더우드는 그렇게 매여 있었습니다.